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도쿄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하코네 갔을 때에 비해서는 좀 좋은 편이에요. 해는 막 뜨진 않았는데 요런 날씨가 좀 알게 모르게 타는 그런 날씨니까 햇볕을 피해서 잘 다녀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도쿄에 도심에 있는 가볼 만한 곳들을 좀 가볼까 해요. 그래서 영상에 좀 담아보고, 사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곳들은 제가 한 번씩은 가본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안 가본 곳도 있긴 하지만 한 번씩 가본 곳들을 가보면서 예전의 추억도 살리고, 도쿄도 2016년에 가보고 또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기억도 잘 안 나요. 한 7년 전이어서 뭐 그런 곳들 한번 들려보면서 여러가지 이야기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이번에는 제가 진보초 그리고 아키하바라를 먼저 갑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에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런 진보초라든지 아키하바라의 가게들이 대부분 10시에 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이동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요 패스권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해볼까 해요. 도쿄 이제 서브웨이 72시간권인데, 도쿄 도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소들은 이걸로 갈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뭐 대부분의 장소를 갈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네, 저는 지금 진보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스 진보초역에 도착을 했어요. 진보초역, 여기 역사가 좀 특이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벽돌 무늬가 굉장히 독특하게 돼 있고, 이거는 건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가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가 사실 그 고서점 그리고 서점들이 많은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산에도 이제 남포동 근처에 고서점들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랑 좀 비견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역사에다가 잘 담아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이런 거 좀 신기해 보이지 않나요? 네, 진보초역을 빠져나왔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네, 뭐 요렇게만 보면은 뭐 없죠. 네, 그냥 일본 어딘가 있을 법한 그냥 도심 같은 풍경이에요. 하지만 저기 멀리서도 보이시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낡은 책들을 파는 고서점도 있고, 기본적으로 서점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해요. 주변에 회사도 많아서 회사원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들도 좀 있는 편이고요. 조금 더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여기 진보초를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관광지라는 느낌은 별로 없죠. 그래도 이제 한국 여행을 하실 때 고서점 같은 거를 좀 둘러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행을 여기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화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에서도 여기를 배경으로 촬영된 곳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거는 애니메이션 중에 ROD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배경 장소가 진보초라는 곳이 나와서 제가 2016년도에 여기를 한번 오게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를 한 번씩은 오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뭔가 볼 게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긴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진보초 같은 경우에는 고서점뿐만이 아니고 여러 출판사의 본사들도 위치하고 있어서 회사원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출판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 비즈니스적인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고서점들을 만나볼 수가 있죠. 보통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런 서점들은 내부 촬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이기도 하고 오래된 책일수록 플래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메라 같은 거에 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서 구경은 하겠지만 내부 촬영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본어를 아주 조금만 할 줄 알아가지고 이런 책들을 읽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도 이제 어떤 책이 있는지 정도 구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은 들곤 하네요. 고서점가에 있는 책들은 뭐 학술서를 비롯해서 소설, 만화책, 잡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서점만 있는 게 아니고 새 책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기해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고서점이라고 해서 옛날 책만 파는 건 아니다. 뭐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책을 보존한다는 거는 역사를 보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왜 하필 진보초인가? 뭐 고서점이 있을 만한 곳들이 정말 많은데 왜 하필 진보초에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될 텐데요. 사실 진보초 근처에 대학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대학가에서 이제 책을 구매할 때 예전 얘기긴 하겠지만 좀 이제 저렴하게 쓰던 책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학가 주변으로 이 서점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도쿄대, 법대도 있는 것 같고 여러 대학들이 지금도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서 뭐 학문의 공간으로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진부초라는 지역을 간단하게 돌아보셨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관광지라고 보기 다소 좀 어려울 것 같고, 아키하바라에서 멀진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은 자극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고책 뭐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냥 이런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키하바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엮어서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은 드네요. 바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네, 여기는 이와모토초 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걸어서 아키하바라에 갈 거예요. 진보초에서는 신주쿠선으로 해서 두 정거장 밖에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오네요. 뭐 전철만 빨리 오면은. 그래서 A2로 나가가지고 쭉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그 아키하바라를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아키하바라에 대해서는 뭐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덕후를 삶을 좀 살아가지고 아마 대학교 초년생 200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완전 오타쿠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이제 끊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 같은 걸 뭐 접하지 못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항상 아키하바라 같은 데를 오면은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뭐 이야기를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키하바라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좀 많으니까 또 올라가서 보도록 하죠. 아직 아키하바라로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초입부터 이런 게임샵들이 자리를 하고 있네요. 어우, 눈이 휘둥그레져요. 일단은 아키하바라에 가면서 아키하바라 좀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아키하바라가 처음부터 오타쿠들, 그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이어 되었느냐, 사실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이제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전자상가 같은 이미지가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쪽에 고물상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 전기제품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자상가가 발전을 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버블 경제, 요 문제 때문에 전자상가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활로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서브컬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다.
특히나 이제 90년대에 애니메이션 붐이 일었잖아요. 우리 흔히 많이들 아시는 그 에반게리온을 시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붐이 일면서 그쪽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된 거죠.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그 아키하바라를 80년대, 90년대 와보신 분들에게는 그런 오타쿠들의 성지 이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이제 전자상가의 이미지를 좀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키하바라가 살기 위해서 그런 오타쿠들의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팔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덕분에 하나의 문화적인 장소가 됐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봐도 이런 서브컬처 문화를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잘 없거든요. 사실은 오타쿠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단순하게 애니메이션 게임만을 넘어서 흔히 얘기하는 뭐 밀리터리라든지 전차 등등 여러 가지 수집 취미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진짜 아키하바라만한 곳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열차 라인 옆 좁은 길을 따라서 오다 보면은 이렇게 또 물길이 나옵니다. 이 강은 아니고 개울은 아니고 이거 하천이라고 하네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길이 쓱 나오죠. 걸으면서 심심하진 않아요. 사실은 아키하바라 메인 스트리트 쪽으로 나갈 때 좀 뭐가 좀 주변에 없어서 삭막하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길로 오게 되면은 또 물도 좀 볼 수 있고 해서 뭐 심심하진 않네요. 네, 아키하바라 구경의 시작은 사실 여기 JR 아키하바라 스테이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짠 하고 돌아보면은 장난 아니죠? 여기서부터 건물 디자인이 확 달라져요. 보면은 각종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그리고 뭐 서브컬처들, 이야, 건물 외벽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도 한 번씩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무슨 만화가 뭐가 뭔지 한 개도 모르겠다. 야, 제가 2000년대 중반이었다면 좀 알았을 텐데 진짜 한 개도 모르겠네요. 아유, 당황스럽다. 이런 식으로 참 애니메이션 게임 좋아하시면은 여기만한 데가 없죠. 아, 그래도 아는 거 하나 나왔네요.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애니메이션 그 에반게리온의 신극장판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별로 재미없게 보긴 했어요. 사실 제가 뭐 서브컬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걸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그냥 예전에 뭐 90년대 2000년대의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정도만 관심이 있어요. 그 이후 거는 제가 나이 들어서 게임을 해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구경하고 얼마나 감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궁금했던 곳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는 옛날 게임을 정말 좋아해요. 올드 게임, 흔히 얘기하는 뭐 레트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구경하고 오면 좋을 것 같고, 딱히 뭔가 쇼핑을 할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곳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쵸?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예전에 그 신동엽 씨랑 그 성시경 씨가 넷플릭스에서 예능 찍었던 성인물이라는 곳에 나왔던 곳입니다. 이 좁은 건물, 이 좁은 건물 전체가 성인용품점이에요. 이런 가게가 아키하바라 한중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대로변에. 얼마나 일본이 성인 문물에 개방적인지는 알 수가 있죠. 맨스 굿즈, 뭐 커플스 굿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마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들어가는 건 들어가겠지만 촬영이 안 되겠죠. 그냥 뭐 이런 거 판다라는 거를 밖에서 정도만 봐주세요. 18세 미만 출입회 금지. 이것도 예능에 나왔었죠. 뭐 이렇게 코스프레용 복장 같은 것도 파는 것 같고, 안쪽으로 가면은 더 어마어마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8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네, 내부에서 촬영하면은 유튜브 채널이 그냥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락실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여기 게임 패닉이라고 써 있는 이 건물 자체 통으로 오락실이에요. 우와, 굉장하죠? 여기만 그런가? 아닙니다. 맞은편에 기고라고 하는, 쥐고라고 있나요? 이 빨간 건물 전체가 또 오락실이기도 해요. 이야, 그냥은 못 지나가겠다. 한번 안에 둘러보고 가야겠어요. 네,
요런 게 오락실이죠. 그 가부키초 남코에서 봤던 거랑은 다른 느낌. 그래도 요런 오락실도 한 두세 층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인형 뽑는 그런 거고,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와, 쾌적해요. 확실히 건담 게임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로봇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런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요런 이제 체험형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였다면 막 이런 것도 엄청 했을 텐데, 제가 옛날에 또 그 EG2 DJ 펌프 좀 날렸거든요. 날린다는 좀 웃긴가?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요즘 신세대들이 즐기는 음악 게임은 그 나름대로 난이도가 높아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옆에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인형 뽑는 것도 있습니다.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도전 한번 해보세요. 게임마다 하나에 200엔 한 판, 이렇게 조그만 거는 100엔에 한 판 정도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이런 거 잘 못해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자신이 없네요. 에라이.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알려진 애니메이트란 곳입니다. 관련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들이 많이 있겠죠. 뭐 DVD라든지 아니면 굿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팔 것 같고, 요즘 애니메이션 잘 몰라서 들어가도 뭐 로봇 만화 있나? 캐릭터 상품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짝만 구경하고 와야겠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는 되고 있는데, 네, 예상대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요거 테니스의 왕자 아닌가요? 데지카였나? 뭐 그런 캐릭터들. 네, 보면은 이거 배구하는 만화였던 하이큐? 네, 그런 상품들의 굿즈를 팔고 있어요. 뭐 스티커, 가방에 다는 거 등등등등. 이런 거 굿즈 좋아하시면 또 구매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아키하바라의 돈키호테입니다. 야, 아키하바라 돈키호테 건물도 크다, 그쵸? 그리고 건너편에 제가 아키하바라에 오면은 꼭 한 번씩 들리는 곳, 트레이더, 뭐 그래봐야 두 번째 오는 거지만 트레이더 본점에 왔습니다. 이 건물에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레트로 게임 같은 것도 있고, 애니메이션, 뭐 PC 게임,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곳이라서 한 번씩 들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구경 한번 해보고 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라는 게 보통 이렇게 피규어도 팔고 취미용품들, 게임 여러 가지를 파는 곳인데, 중고를 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품도 있긴 한데 거의 중고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파는 곳이에요. 이렇게 옛날 게임 팩들도 많이 팔아요.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게임보이 어드밴스용 팩이죠. 이런 것들도 좀 파는데 가격이 좀 사악해. 지금 악마성 드라큘라가 9,480엔. 요게 깍 없는 알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는 가소로운 수준이에요. 아까 어떤 게임은 막 한국 돈으로 30-40만 원씩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라고 무조건 싼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슈퍼로봇 대전 64.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중고품 중에서 취미용품들을 좀 구매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 돌아보실 만한 장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5층이랑 6층은 조심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5층과 6층은 성인용품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진보초와 그리고 아키하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아키하바라에서 좀 더 구경을 하다 갈 생각이고, 영상에는 요 정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자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드려서 좀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직접 모셔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좀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도 해요. 진보초 또한 좀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고, 일본 고서점을 판매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씩 들려보셔도 좋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